미얀마 사태 속보입니다. 군부에 끌려간 미얀마의 한 청년이 신체가 잘려나가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리틀 판다로 불리는 청년 리더 웨모 나잉은 군부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시위대 10여 명이 목숨을 잃은 피해 금요일. 이 19살 미얀마 청년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군부에 끌려갔습니다. 체포 사흘 만에 풀려났지만 매맞은 얼굴은 문드러졌고 등에는 전깃줄에 핥힌 상처가 가득합니다. 군인들은 그를 묶은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When we got there, the commander tied my hands behind my back and used small scissors to cut my ears, tip of my nose, my neck, and my throat. Then he let his fellow soldiers beat me up that night. 고문은 밤새 이어졌고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even told them to kill me instead of torturing me. It was that painful. 풀려난 지 3주가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지난 15일 체포한 청년 지도자 웨모 나잉의 최근 모습도 다시 공개했습니다. 보름 전 멍들고 퉁퉁 부은 얼굴에서 멍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이젠 야윈 모습입니다. 군부는 시위대의 조직도를 만들고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တရားခံဝင်မိုးနိုင်ဟာမတ်လ26ရက်မှာမုံရွာမြို့မှာရဲတပ်ဖွဲ့ဝင်2ဦးကိုလူမဆန်စွာညှဉ်းပန်းနှိပ်စက်တပ်ဖြတ်ခြင်းများဆောင်ရွက်ခဲ့ကြောင်းစစ်ဆေးတွေ့ရှိရပါသည်. 체포 당시 적용한 살인과 납치 등 7개 혐의 외에 내란과 불법단체 지원, 불법단체 구성 등 3가지 혐의를 더 추가했는데 조만간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화 혁명 지도자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이제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민 운동의 이제 동력을 조금 약화시키려는. 미얀마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여서 군사법원이 선고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시위 도중 체포된 미얀마 시민은 3,400여 명인데 이 중 최소 23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최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들이 싸우고 있어요. 폭력 시위로 갔다가는 무력 진압으로 돌아오겠죠. 대로 주고 말로 받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군부가 얄짤없이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대포, 구타, 최루탄, 성광탄에 총까지 들었어요. 뭐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포탄, 고무탄에 이어 실탄까지 넣고 조준 사격을 해요. 무슨 저격수까지 배치했어요.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영상 찍지 말라고 난사를 해요. 조종관 연발로 놓고 사람을 쏘는데 망설임이 없어. 게임인 줄 아나 봐. 현재 부상자, 사망자,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죽이고 있어요. 문제는 애들까지 죽인다는 거죠. 다 몰라도 나라가 애들은 지켜줘야 되잖아. 나라의 미래인데. 근데 반대로 돼 있죠. 애들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시위에 나가기 전에 팔목에 혈액형이랑 연락처를 적어요. 크게 다치면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 가족들한테 연락을 돌려야 되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2021년에 이런 폭력이 가능한가? 쟤들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사람을 쉽게 죽일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하나씩 털어드리면서 지금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드릴 건데, 자, 먼저 한 1000년 정도 과거로 가볼게요. 미얀마 최초의 통일왕국이 11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통일 과정에서 정복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소수민족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기울고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질 때마다 소수민족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무력으로 통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쭉 반복이 되어왔어요. 한마디로 이 미얀마의 역사는 내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내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중요해지고 무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정착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도 여전히 소수민족들의 분쟁을 관리하면서 와중에 군부가 세력을 키우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 미얀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안쪽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7개주가 있고요. 인구의 다수인 버마인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7개주는 주로 소수민족이 살아요. 어느 정도는 자치를 하고 있고 사는 데부터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행정이나 정치적으로도 구분이 돼 있고 지도만 봐도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소수민족만 130개가 넘어요. 다 같이 잘 지내기가 힘들겠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근원은 바로 이런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화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역사적으로 미얀마 영웅들의 바람이기도 했고, 근데 이런 민족 분열은 근대로 오면서 더 심해져요. 왜 심해지냐? 영국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죠. 미얀마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영국이 식민 사업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 국민들이 저항하면 귀찮아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뭉치지 못하게 이간질을 합니다. 어떻게? 민족마다 차별 대우를 했어요. 그 담임쌤이 공부 잘하는 놈만 챙겨주면 선생도 밉지만 공부 잘하는 놈이 더 밉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들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때 한 남자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라 꼬라지가 이러면 안 된다. 영국에 저항해서 박차고 일어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웅산이란 분입니다.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
지도자예요. 현재도 전 국민이 추앙하는 국부예요. 민족이고 종교고 계층이고 다 떠나서 이분 앞에선 다 한마음이 돼요. 처음에 이분이 독립군을 창설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을 몰아냈어요. 근데 일본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게 아니죠. 서양 것들 쫓아내고 아시아 전체를 먹으려고 했거든. 결국 영국이 떠나고 일본이 미얀마를 먹습니다. 아웅산은 다시 일본이랑 싸우고요.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독립이 다가오면서 아웅산이 소수민족 대표들을 모아서 약속을 합니다. 소수민족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족 분쟁 좀 그만들 하시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국민으로서 잘 살아보자고요 해서 협정을 하나 맺어요. 국민의 화합을 꿈꾼 거죠. 이때 이분이 전 국민의 구심점이 되면서 미얀마 문제의 근원, 민족 분열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순간인데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합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을 보면 참 아까운 죽음이죠. 약간 김구 선생이랑 겹쳐요. 두 사람 다 독립운동이랑 건국을 이끌었잖아요. 또 김구 선생이 분단국가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미국이랑 소련이 남북을 찢어먹었죠. 아웅산 역시 민족 분열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를 군부가 찢어먹었고요. 둘 다 바람을 못 다 이루고 암살을 당한 것도 같고 이 국민 통합 실패의 후유증을 겪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남북 문제로 골이 깨지게 아프고요. 미얀마도 민족 분쟁으로 민주화가 늦어지고 있어요. 자, 독립 직후에 곧바로 군사 독재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민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이 민간 정부가 일을 많이 못합니다. 아웅산이 소수민족의 자치를 약속했잖아. 근데 이 정부놈들은 소수민족을 차별했어요. 특히 불교를 국교로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게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고대 국가도 아니고 근대 국가 세우는 건데. 심지어 미얀마는 민족마다 종교가 달라요. 당연히 소수민족들이 봉기를 일으켰겠죠. 내전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군부가 이 내전을 진압하는 동안 공적을 쌓으면서 성장했어요. 심지어 얘들이 독립군 출신이거든. 아웅산이랑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출신 성분부터가 자부심이 넘치는 거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어깨에 뽕이 꽉 차면서 욕심을 내요. 어디에? 정치에. 1962년에 내윈이란 남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을 합니다. 이게 미얀마 현대사 최초의 쿠데타예요. 이때 군이 가진 힘인 무력에 정치 권력이 더해집니다. 명분도 좋아요. 사회가 불안정하다. 내전을 종식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이 정치를 해야겠다. 쿠데타를 변호하는 거죠.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고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서로 물어뜯게 만들면서 사실상 60년 가까이 단기 독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다민족 국가로서 생기는 필연적인 분열이 군부를 지켜주는 창과 방패가 되고 있어요. 자, 무력의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었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주면 완전체가 되는데 그게 뭘까요? 돈이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공산주의 경제를 주입했어요. 기업과 시설을 전부 국유화를 해요. 사유 재산들을 군부가 몰수한 다음에 공평하게 다시 분배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독재가 되게 그렇듯이 몰수까지만 하고 분배를 제대로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어요. 국유화가 아니라 군부의 사유화로 전락합니다. 국가의 부를 이런 식으로 군부가 독점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조금씩 민영화로 돌리기는 해요. 나라가 쥐고 있던 기업들을 민간에 뿌리긴 하는데 여전히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여전히 군부의 돈줄이에요. 재벌이면서 동시에 군벌입니다. 경제력과 무력, 정치 권력을 다 가졌어요.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거지. 권력을 넘어서 권능이에요. 사실상 신이에요. 어떻게 감히 국민들을 사죽이냐고? 자기들이 신이니까. 자, 올해 일으킨 쿠데타가 처음이 아니죠. 올해가 아마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국민들의 저항운동 역시 처음이 아니겠죠. 이 저항운동이 처음 제대로 터지기 시작한 이유가 군부가 나라 경제를 조졌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이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참을만 해요. 근데 못 먹고 못 살게 하는 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거든. 사회주의 놀이한다고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되고 부를 독점한 군부는 잘 살게 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가난해진 거야. 당시 미얀마가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는 폭력적이고 사회는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임기치를 넘은 거죠. 특히 학생이 경찰한테 맞아 죽는 사건이 터지면서 기폭제가 돼요. 원래 애들 죽는 건 국민들이 못 참죠. 그렇게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는데 88년 8월 8일에 일어나서 8888 항쟁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군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어요. 시민을 3,000명이나 죽였어요. 총으로. 근데 또 이 난세에는 영웅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때 등장한 게 아웅산 수치예요. 미얀마의 국부 아웅산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딸은 사회운동가가 돼요. 야, 이런 게 진짜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강릉 함치 32대선도 못 비벼요. 자, 이 수치가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영국에서 영국인이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고향이 그냥 개판이야. 아빠가 이러려고 독립을 하셨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야겠다.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답해야겠다 해서 운동권에 합류를 하게 돼요.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데 어우, 카리스마가 있어. 누가 봐도 아웅산 혈통이야. 전투 가문의 부활을 국민들이 감지를 한 거야. 그렇게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수치는 민주주의 세력의 구심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권의 결집력이 강해지면서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내윈의 입지가 약해졌어요. 이러다 진짜 군부놈들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죠. 내윈의 이빨이 빠진 틈을 타서 내윈을 몰아내고 소마옹이 집권에 성공합니다. 이 소마옹도 군인이에요. 군 내부에서 이 대가리만 바뀐 거예요. 그나마 바뀐 정권은 국민들의 눈치를 살짝 봤어요. 그때 분위기가 워낙에 살벌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선거라는 것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수치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해요. 야, 이번에는 진짜 독재를 끝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역시 어림도 없는 소리죠. 착하게 걸어 내려오면 독재자가 아니지. 군부가 선거 결과에 불복합니다. 에헤이 뭐야. 아니야 뭐야. 선거가 있었는데 없던 일이 됐어요. 민주화가 또다시 좌절이 됩니다. 군부는 수치에 대한 견제도 들어갔어요.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낼 사람이니까. 국부 아웅산의 딸이라 죽이지는 못하고 그랬다간 나라가 뒤집히니까. 대신 틈만 나면 집에다 가뒀어요. 답답해 죽으라고 그랬나? 미리 겪는 코로나 같은 건가? 아니죠.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정치활동을 못하게. 행여나 수치가 대통령이 될까봐 헌법까지 바꿨어요. 외국인이랑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없게, 수치를
수치를 저격한 거죠. 남편이 영국인이잖아. 그 후로도 크고 작은 민주화 운동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군부는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잠시 한 발 물러나서 양보하는 척을 했어요. 열기가 누그러지면 다시 본성을 드러냈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면서 온 거죠. 과정에서 군부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틀리면 다 싸죽이고 사료만 조금 나눠주면 되는구나. 이런 자만심이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역사라는 게 짧게 보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간다고 하죠. 아니,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살만한 건 맞잖아. 미얀마의 민주화도 여러 번 좌절이 있었지만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꽤 됐어요. 슬슬 시장도 개방할 겸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도 풀 겸 고립된 경제를 벗어야 됐거든. 이제는 군부도 국제 여론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군부가 민주주의로 가는 제스처를 좀 취해요. 특히 수치를 가택연금에서 해제하고요. 간만에 또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다가 2015년 총선에서 대박이 터지는데 수치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을 했어요. 수치도 국가 고문으로 지도자가 됐고요. 제대로 된 민정이 들어선 거죠. 물론 실권은 거의 다 군부가 쥐고 있었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돈줄도 군부가 독점했고 반에 반쪽도 안 되는 민정이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한 걸음 뒤졌다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수치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소수민족들의 자치를 보장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이맘때쯤 서방 국가랑 교류도 많아지고요. 우리 기업들도 이 시기를 전후로 많이 들어갔어요. 국민들도 그렇고 국제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안팎으로 군부한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군부도 잠깐 착해진 척을 하고 있던 건데 군부 입장에서는 겨우 밥 한 술 양보한 것도 짜증이 나요. 이렇게 한 술 한 술 떠주다 보면은 한 공기 비울 거 아니야. 나중에는 밥상에 있는 반찬이면 냉장고면 다 털어먹을 거고. 이 자유라는 게 한 번 맛보면요 없으면 못 살아요. 찍먹 한 번이면 그냥 중독이 된다고. 민주주의가 달아 달큼해. 위장에 있는 것도 꺼내 먹겠다고 목구멍에 막 손집어넣고 이러다가 가진 거 다 토해내려고 할 거 아니야. 군부가 머리를 좀 곰곰이 굴려봤어요. 쥐고 있는 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좋은 수가 떠오릅니다. 뭐냐 조직이라는 게 지도자를 제거하면 중심을 잃잖아요. 아웅산이 암살되면서 국민 분열이 가시화가 된 것처럼 국민들의 구심점인 수치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물리적 제거는 안 되니까 명성에 타격을 주기로 해요. 수치가 가진 힘의 근간은 지지에서 오거든요. 국민들이 지지하고 서방 세계가 지원하잖아. 군부가 여기에 생채기를 내겠다고 이간질을 해요. 또다시 소수민족 문제를 꺼내서 이용합니다. 특히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다른 소수민족들이랑은 다르게 거의 전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 민족이에요. 왜냐면 식민지 시절에 이 로힝야족들이 영국 놈들이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 참고로 이 문제는 진영마다 주장이 다르니까 따로 알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군부가 이 로힝야족들을 쫓아내요. 죽이고 겁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면서 난민 수십만이 다른 나라로 쫓겨났어요. 이 대대적인 인종 청소를 가리켜서 군부가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평가되는데 이게 왜 신의 한 수냐?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겠죠. 이 비판이 수치한테도 튈 거 아니야. 군부가 저러고 있는 동안에 넌 안 말리고 뭐 했냐? 자, 만약에 수치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서 군부를 비판하고 로힝야족을 보호한다? 그럼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앞잡이들을 편드는 거니까. 반대로 수치가 군부의 인종 청소를 변호하자니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겠죠. 노벨평화상 받은 거 도로 배트라고 할 거 아니야. 결국에 수치는 자신이 가진 힘의 두 축,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지지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코너에 몰린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군부가 좋은 수를 둔 게 만든 것 같죠. 여기서 수치는 어쩔 수 없이 군부를 변호해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에 국민들의 지지를 지키기로 합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정치인의 근간은 국민들의 지지니까. 어쨌든 수치의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의 지지라는 날개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자, 이제 정적인 수치의 입지가 약해졌으니까 착한 척하던 군부가 다시 이빨을 드러내요. 물어 죽일 때가 왔다 이거지. 마침 작년 총선에서 또 민주주의 세력이 이겼거든. 연속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수치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부가 가진 권력을 조금 더 뺏어보자. 저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해서 군부의 밥상에 손을 댑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헌법이 군부한테 유리하게 개조가 돼 있거든. 이거를 고쳐서 군부의 이권을 뺏겠다는 거지. 군부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호주 개헌을 해? 선 넘네. 이건 못 참지. 옛날처럼 자기 뒤에 미국이라도 있는 줄 아나 봐. 아, 너네가 요새 안 맞았네. 그래, 오랜만에 좀 맞자. 그렇게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최근에 일어난 2021년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변명을 또 하죠. 미얀마는 내전 국가로서 아직 군사 정권이 필요합니다. 잠시 맡겨놨던 권력 일부를 도로 뺏으면서 군부는 다시금 완전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포함한 정부 인사를 구금하고요. 여기에 저항해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미얀마는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잠재력이 많은 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정치가 개판이니 사회가 불안정하고 당연히 경제도 성장할 기회가 없던 거죠.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 리스크로 고립이 돼 있고 분쟁과 내란으로 쓸데없이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요. 거기다 국가의 부를 군부가 독점을 하니까 나라의 중산층은 없고 빈곤층이 많아요. 시장에 돈을 써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수 경제도 무너지고요. 군부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 전체가 빈곤해졌어요. 민주화가 말처럼 쉽진 않을 거라고 해요. 군부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정세도 복잡해요. 중국 입장에서 군사 정권이 유지되는 게 썩 나쁘지가 않거든. 오히려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한테 이권을 뺏길 수가 있어가지고 지리적으로도 미얀마가 중국의 앞마당이기도 하고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최단 루트가 미얀마를 거치는 거라 가지고 여러모로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근데 어떻게 어려워도 민주주의는 이뤄야 되는 가치인데 때문에 각계 각층이 특히 엘리트층까지도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군부가 만든 질서와 출세가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군부가 없는 세상은 더 풍요로울 거라고 믿으니까. GDP 700억 달러인 나라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7천억 달러인 나라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낫거든. 적어도 내 자식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 하루빨리 미얀마가 국민 화합을 이루고 민주국가를 실현하고 개방된 경제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
쿠데타 뒤 미얀마 의회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만들어 임시정부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현 미얀마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자 UN 특사를 임명했는데 KBS가 한국 언론 최초로 특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을 윤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구성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RPH. 총선에서 선출된 정통성을 바탕으로 군부에 맞설 임시정부를 수립 중입니다. 지난달 22일엔 소수민족 출신 의사인 사사 씨를 UN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사사 특사는 UN 안보리 성명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What we need is no more statements. What we need is actions. I don't think that these illegitimate military leaders care about a statement that much because they know it has no actions. It's just statements, words. So what are you tell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f any country failed to protect its own people, UN Security Council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at nation. UN Security Council must pass resolution, say to the rest of the world, no country in the world should sell weapons to this military because they are killing their own people. International peacekeeping force to be in Yangon and East Mandalay where they have slaughtered the civilians. Because the more we wait for this, the more people will die. 사사 특사는 한국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We want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ider to help establish those safe zones so that all these people who will be killed, who will be tortured, who will be arrested can run and be safe in that place. We need the water for them, we need the shelter for them, we need the food for them, and we need the medicine for them. 미얀마 내부 상황에 대해선 군부의 무차별 진압에 의해 최소 60여 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체포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면서 군부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any police officers have run away from them, defected from them. Some army officers have also defected from them. This illegitimate, illegal military regime will fail soon. I don't think so they will last even a year. 쿠데타 당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함께 있었던 사사 특사는 택시 운전사로 변장해 극적으로 탈출했고 지금도 은신 중입니다. 수치 고문은 여전히 변호사 면회도 금지돼 있으며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사 특사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연일 시끄러운 격변의 미얀마. 군사 정권에 배양하는 시민들 사이로 보이는 익숙하지만 아리까리한 그 얼굴. 아웅산 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도대체 누구야?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미얀마 외교부 장관이자 국가 고문, 민주 투사임과 동시에 인권 탄압가라는 극명한 평가를 받는 인물, 바로 아웅산 수지. 1945년 그녀는 아웅산 장군의 딸로 태어납니다.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에서 예전에 버머로 불렸죠. 국민적 영웅으로 초앙받는데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과 건국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2살이 되던 1947년 아웅산 장군은 독립을 눈앞에 두고 정적에 총살당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킴키가 인도 대사로 미얀마를 떠나게 되면서 아웅산 수지도 28년간 해외 생활을 시작하죠. 그동안 미얀마는 어땠을까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경제 전 분야를 국유화해 버립니다. 1964년 아웅산 수지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 그곳에서 만난 영국인 마이클 에어리스와 결혼해 2 아들을 낳고
영국에 정착. 간간히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전기를 쓰고 가족과 평범한 시간을 보내며 전업주부로 살아가죠. 그러나 1988년 평온했던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돌아온 조국 미얀마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일명 8888 항쟁이 한창 중이었죠.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버마식 사회주의가 경제를 파탄내자 참다 못한 시민들이 저항했고 3,000명 이상이 군부 정권에 의해 희생됩니다. 어머니의 병간호에만 집중하려던 그녀였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부름에 그녀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8월 26일 당시 43살이었던 그녀는 50만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고 야당 인사를 모아 국민민주연맹 NLD를 창설하고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연설하고 군사 독재를 비판합니다. 그 후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1989년 첫 가택연금 때의 군사 정권은 해외로 떠난다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녀는 거부하고 싸움을 택합니다. 1990년 총선에서 그녀가 이끄는 NLD 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군사정부는 선거 무효를 선언. 급기야 NLD 당원 수백 명을 구금합니다. 이후 15년 동안 그녀는 수차례 가택연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1년) 가택연금 중 국제사회는 그녀의 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노벨 평화상을 수여. 해외로 이동할 수 없는 그녀를 대신해 남편 마이클 에어리스와 두 아들이 대리수상했죠. 비극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국에 남겨진 남편은 암투병 중이었어요. 병세가 심해지자 수지를 그리워하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기 위해 미얀마에 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군부는 마이클 에어리스 입국을 금지하고 대신 수지가 영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허락해요. 그러나 한 번 출국하면 다시 미얀마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수지는 쉽사리 남편을 만나러 떠나지 못했죠. 결국 1999년 마이클 에어리스는 그리워하던 아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10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미얀마 군부 정권이 수지의 구금을 해제합니다.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그녀는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 그녀가 이끄는 NLD 당도 45석 중 43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둬요. 2015년 총선에서도 NLD 당이 국회의석 중 88%를 차지했고 수지는 외국인을 가족으로 두는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 탓에 국가 고문 자리에 앉습니다. 아웅산 수지의 명연설 공포로부터의 자유.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다.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시키고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아웅산 수지는 정권을 잡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미얀마 정치사범 해방. 둘째, 70년 동안 지속해온 민족 분쟁의 종식. 그러나 두 가지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국제적 명성도 추락하고 맙니다. 이유는 로힝야족 대학살 때문. 미얀마에서는 불교 신자가 대부분이에요. 반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무슬림입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군부 덕에 공식 소수민족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군부가 나서 정착지 200여 곳을 파괴하고 살인, 성폭행, 방화까지 저질러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결국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은 주변국인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에 침묵합니다. 2019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로힝야 집단 학살 재판에 참석해 군부를 변호하기도 하죠. Who have just begun to build a fragile foundation of trust could undermine reconciliation. 그녀가 군부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필요악이라는 정치권 인식 때문인데요. 현재 미얀마 군의 전신은 영국 식민지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한 무장 독립단체, 심지어 30인의 동지라는 독립운동단체에는 미얀마의 두 독재자 네윈, 우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수민족 분쟁으로 군부의 힘은 더 세집니다. 5,300만 인구의 미얀마는 135개의 민족, 종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예요. 국경지대에 사는 민족 집단은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무장투쟁이 끊이지 않죠. 복잡한 미얀마 상황을 이용해 미얀마 군부는 계속 기득권을 누려왔고 아웅산 수지는 오히려 이 기득권을 해체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통치 방식도 그대로 따르는데 집권 여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조사하고 언론인을 수감하며 로힝야족 거주지인 라킨주의 언론사 접근도 금지합니다. 아웅산 수지,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어렵게 잡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불교, 그 중에서도 미얀마 인구 70%를 차지하는 버마족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 대외적으로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녀이지만 로힝야족 사태 이후 엠네스티 양심상 박탈, 광주인권상 박탈,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인권 탄압가라는 불명예를 안습니다. She has authority, she has a voice, she had a huge moral authority, and she has squandered that. She has refused to use it in the face of, what is actually happening. It was a beacon of hope in that country, but I'm afraid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15 months has simply discredited her completely, and that's why we've taken our award back. 그러나 미얀마 민심은 아직 그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2020년 국민의 79%가 그녀를 신뢰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그녀는 이번 군사 쿠데타로 또다시 군부에 구금당했습니다. 이번 쿠데타에서 미얀마 국민들은 경찰들 가슴에 장미를 달아주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등 대체로 평화적 자세로 시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가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 탄압가라는 반전을 보여준 것과 달리 미얀마 국민들은 일관되게 군부 정권에 맞서 저항하고 있죠.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열고 있기도 하고요. 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웅산 수지,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민주화의 봄을 싹 트일 수 있을까요? 석 달을 넘긴 미얀마 사태, MBC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부대를 탈영한 미얀마의 군 장교를 인터뷰했습니다. 군부의 학살 행위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절반은 넘을 거라면서 그들도 나처럼 용기를 내라는 마음에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아세안 회의에서 비폭력을 약속했지만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는 군부.
미얀마 동부 샨주의 5.28 경보병 여단의 장교였던 린텟 아웅 대위는 지난 3월 목숨을 걸고 탈영했습니다. 17살 때부터 13년이나 몸담았던 군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ဖေဖော်ဝါရီ 1 ရက်နေ့မှာဖြစ်ပြီးတဲ့နောက်ပိုင်းမှာကျွန်တော်ကြိုတင်ပြင်ဆင်ခဲ့ရပါတယ်။အာနာသိန်းကြီးရောကျွန်တော်ဒီဖွဲ့စည်းထဲမှာကျွန်တော်ဆက်မနေဘူး။ဘာလို့လဲဆိုတော့ကျွန်တော်ဖွဲ့စည်းလိန်ညာနေတဲ့ဖွဲ့စည်းနောက်ပြီးတော့ကိုကျိုးရှာနေတဲ့သူတချို့ကြောင့်စနစ်တကျပျက်စီးနေတဲ့ဖွဲ့စည်း 그는 군부가 발포와 약탈, 고문 같은 잔혹한 만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အကုန်ယူငါတို့တွေစားဖို့တောက်ဖို့အတွက်သူတို့မိသားစုတွေအတွက်ပဲယူဆောင်ရတာ။တာမန်ဖြတ်သွားဖြတ်လာသူကိုလည်းဖမ်းဆီးတယ်။ဒီလိုသူတွေကိုလည်းစစ်ကြောရေးခန်းတွေမှာနှိပ်စက်တယ်။မျိုးသမီးတွေဆိုလည်းလိင်ကိစ္စနဲ့ပတ်သက်ပြီးအကြမ်းဖက်တာ 일반 사병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신변에 대한 불안으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အမိန့်နဲ့ချင်းချုပ်တာဒါလူလုံးလုံးကြီးနဲ့ချင်းချုပ်တာတနည်းခင်မုန်းတော့တော့သားသမီးတို့လည်းကျွန်တော်တို့လူလုပ်မယ်ဆိုရင်မင်းတို့ဒါလူငါတို့ဖမ်းထားမယ်ဒီလိုပုံစံမျိုးပေါ့နော်အဲ့လိုပုံစံမျိုးတွေနဲ့ချင်း 자신처럼 탈영한 군인이 많지는 않지만 동료들의 절반 이상은 군부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ရာခိုင်နှုန်းအဖြစ်ဆိုတော့တို့ထွက်လာတဲ့လူကစစ်တပ်ရဲ့200ရာခိုင်နှုန်းတော့မကြခင်မှာလည်းသူ့အနေနဲ့ရှုံးနေတော့မှာဖြစ်တဲ့အတွက်ဒီပတ်ပြောင်းပြီးတော့ CDM ဝင်ရောက်နေတဲ့လူတွေ50ရာခိုင်နှုန်းတော့ 그도 아버지와 형의 안위가 걱정되지만 동료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နောက်လူတွေလည်းကျွန်တော်လိုမျိုးလုပ်ရဲအောင်ပြီးတော့ကျွန်တော်တိတဲ့ကျွန်တော်ဒီအချမ်းမဆက်ကောင်ကြီးရဲ့တချို့လူမတိတဲ့လုပ်ရက်တွေနီလန်းတွေကျွန်တော်အနေနဲ့ဒါအများကိုမျက်နှာပြပြီးပြေချာပြတ်တယ်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얀마 시민들이 지치지 않겠냐는 질문에 민텟 대위는 시민들의 정신력이 군인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စိတ်တဲ့အင်အားနဲ့စီးလို့မှုဒီတက်မတော်ထဲအများကြီးတာလာပြောရရင်ဒီအချမ်းမစစ်တဲ့ဘက်ကတည်ရဲလားဆိုမတည်ဘူးကျွန်တော်တို့ဘက်ကဒီတွေကတည်ရဲလားဆိုတည်ရဲဒီလိုမျိုးစိတ်တက်ကတာဝန်တွေကဖြစ်တဲ့တော့ကျွန်တော်တို့ဘက်ကလည်းဆိုင်တာ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